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경고 뜬 뒤에 계속 지금 거품이 좀 빠지고 있죠. 코인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빠졌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한 달 새는 어느 정도 빠졌더라.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오른다고 했습니다. 버티면 계속 오른다. 5월 떨어지고 나서도 5월 9일부터 제대로 하락세 시작됐죠. 12일날 버티면 결국 오른다. 불나방 투자 들어간다 하고 있었죠. 그 전에는 뭐 4배 오른다, 뭐 최고가 경신하고.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코인만이 인생 역전이다 하면서 아직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코인 떨어지니까 증시로 이동한다, 부동산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자금이 어딘가에 쌓여 있으면 얘가 주식으로 들어온다, 부동산으로 들어온다, 코인으로 들어온다, 계속 그런 이야기는 많았죠. 대표적으로 코인 자금 이야기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말이 시중 부동자금. 시중 부동자금이 계속 쌓인다. 이게 부동산에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띄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중 부동자금은 그냥 쌓이고 있죠. 플러스 시중 부동자금과 가계부채가 같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요걸 보시면은 누군가는 빚내서 사고 있고 누군가는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죠. 즉 끝물 때 많이 나오는 신호죠. 그래서 보면은 언제 많이 팔았냐. 2019년에 영끌 띄우기 시작했죠. 7월과 11월에 금리 인하 있었고 20년에 3월과 5월에 금리 인하 있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 말고 두 번째 금리 인하 때부터 시중 부동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중 부동자금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왜 주식으로 안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쌓이고만 있냐. 이미 억개 이상은 지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속 쌓여서 이게 뭐 증시로 조금 어느 정도 이동했더라도 부동산은 계속 현금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코인으로 들어가고 하면서도 계속 중간중간 샀다 팔았다 현금화하면서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현금화하면서 그때 빚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빚 쌓이면서 유동성 빨아먹히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 작년에 뚝 떨어지고 나서 한 70% 올랐을 때 그때 신규 개미들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나왔다. 평균. 저렇게 손해봤다는 거는 저들 자금으로 올려서 올라가는 동안에 누군가는 현금화에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값 들썩. 아파트값은 안 들썩대요. 추세가 오히려 꺾이고 있고 거래량 급감했는데 아파트값 들썩된다고 하고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영원도 각오해야 된다. 1차 저항선 3만 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며 하향 돌파할 경우 하락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만 5천 달러 때도 그런 얘기 했었고 4만 달러 때도 그 얘기 했었죠. 저항선이 깨지면 그보다 더 낮게 저항선을 잡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때가 저항선이야. 그건 잘못된 말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치가 0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비트코인은 왜 안 된다? 이더리움, 머스크가 사랑하는 도지코인, 알트코인, 잡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위험하냐? 일단은 화폐 기능을 줄 수는 없다. 왜냐면 국가의 통화량 조절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 국가의 화폐 컨트롤은 그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기술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미래 기술이다 라고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래서 미래 기술이 아니었냐? 미래 기술이었죠.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기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미래 기술이냐? 이건 아니죠. 이더리움, 도지코인 다 마찬가지죠. 핵심적으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규제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국가에서 컨트롤 가능한 걸 만들겠다. 그렇다면 얘네는 쓸모가 없어지겠죠. IT 버블 때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요. 잘했어 라이코스 이런 것도 있었고 엠파스 포털 사이트들 많이 나오고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뭐 지금 SNS도 발달이 되고 페이스북 뭐 이런 것도 발달이 되고 했지만 당시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싸이월드도 뭐 다시 만든다고 하지만 일단은 폐지됐고 프리첼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없어졌죠. 왜냐면 그 당시에 띄울 때 이런 것들이 막 시도되면서 걔네들은 사라지고 거기서 장점을 뽑아서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이 나온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자꾸 뭐 화폐 가치 못하고 있다, 환경 문제 있고 국가별 규제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개뿔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아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의견 수렴할 테니까 욕만 날리고 가지 말고. 살아나기 힘든 거. 자, 핵심은 유동성이죠. 실물 경기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는데 주식시장이 왜 올랐다? 유동성이 들어와서. 저평가됐다. 동학개미 가자 해서 개인들의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오른 거죠. 코인 마찬가지죠. 그 다음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이미 투자 수요들은 다 빠졌어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수요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투자 수요들은 지금 고민해 봐야 되지만 실수요들은 당장 사라. 왜? 투자 수요들이 돈 벌고 차익 실현해야지 다음에 또 장이 펼쳐질 텐데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된다? 실수요들이. 주식과 코인과는 달리 부동산들은 실수요들이 받아줄 수 있으니까 계속 그들을 유도하고 결국에 그들이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타선기간이 길어지고 하락세가 즉시 안 나타나는 거죠. 황금성 문제도 있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금리 때문에. 그런데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 지표가 거래 대금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 떨어졌으니까 지금 위험하다. 뚝 떨어졌다. 근데 6월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안 된다는 거죠. 코인 유동성 어떻게 됐어요? 4대 거래소 합산이 46조였는데 지금 9조 정도로 떨어졌죠. 유동성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늘었다. 항상 보통 떨어지고 나서 장기 투자 이야기하죠. 떨어질 게 예측이 되고 나는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지고 한 무릎 정도에서 샀어야지. 지금 많이 죽었다. 자산시장 빠지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연준에서 위험 경고 들어가고 몰래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물가, 소비물가 발표되니까 바로 떨어지죠. 비트코인 떨어지니까 위험자산 와르르. 비트코인이 그 머스크가 한마디 한 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소비물가 급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만 보더라도 주식 팔고 채권 사고 있죠.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은 일단 머스크 말 듣고 잘 모르고 샀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국가별 규제까지 들어가니까 급락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증시 원자재도 같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 달 안에 6%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지금 주식이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보면 나오는 거죠. 버핏 지수라고 하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학개미 계속 사라 그랬어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데 기준치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하향 조정해서 16.8% 만들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로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위도 늘어나고 아래도 늘어났는데 다 비중 늘린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대라고 그랬죠. 2020년에 기준치를 낮췄다는 것 그리고 21년에 거기서 기준치를 한 번 더 낮출 수는 없으니까 확대한다는 것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때요? 14.8%였죠. 거기서 13.8%로 낮췄어요. 지금 14.5%까지 축소한다고 그랬죠. 즉 14.8%에서 13.8%로 낮춰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팔려고 낮춘 것이다. 그런데 다 높인다고 동학개미들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희 그때 국민연금에서 저에게 하자마자 바로 그 말씀 드렸어요. 국내 주식 비중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16.8%에서 3% 늘려서 13.8% 맞춘 다음에 이때는 지금 14.5%로 못 맞추는데 지금은 맞출 수 있으니까 줄인 거죠. 왜 주식에서 빠지고 있냐.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금리 인상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어날 것이다. 조만간. 이런 부분은 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측이 점점 더 빠르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거기서 핵심적으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죠. 2008년에 리먼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올랐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죠.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 그 핵심적으로는 여러가지 완화책과 거기다가 뭐 초이노믹스 같이 바젤3가 도입돼야 하는 상황에서도 빚을 더 내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전 정권 탓하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탓해야죠. 왜냐면 바젤3는 2012년에 도입되기로 했는데 거기서 대출을 풀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선진국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증가세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 다 터지는 거예요. 그나마 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죠.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보는데 고용률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번에 안 됐죠. 돈 풀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일자리는 나왔는데 우리나라랑은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연내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이 눈앞에 왔다. 금리는 이미 작년 9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안 올랐다고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심리만 조장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도 눈앞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내 집 마련해라. 인플레이션이 화폐가치 하락이 맞죠. 근데 그 화폐가치 하락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통화 승수가 떨어져서 돈을 풀어도 유동성 장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비가 늘어나면서 통화 승수가 늘어나니까 그 전에 풀어놨던 돈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그리고 금융권에서 회수에 들어가죠.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이 눈앞에 왔죠. 회수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내 금리 인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집 사라. 특히 누구? 실수요들. 투자 수요들은 좀 봐야 되지만 실수요들은 집 사라. 실수요들한테 다 털고 빠지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하면 화폐가치 떨어져서 집값 오른다. 인플레이션 안 되면 저금리로 낮출 것이라서 유동성 장세로 집값 오른다. 뭐만 하면 기승전 집값 상승이니까 언론의 말들을 그리고 전문가란 작자들의 말들을 믿어야 하느냐. 떡집 김 사장이 산 코인이 떡상했다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인 지금 떡락 중이죠. 미국에서 계속 돈을 푸는 걸 가지고 아직도 그 부양안 다 안 됐죠. 그러니까 화폐가치 계속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 얘기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원화 가치 하락보다 달러 가치 하락이 더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돈을 요만큼 풀면은 미국은 이만큼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보면 언제? 우리나라가 3월, 5월에 금리 인하했을 때 유동성 늘어나니까 원달러 환율 조금 올라가다가 미국은 계속 푸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풀죠. 왜?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화폐가치 뚝 떨어졌어요. 최근 조금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 이 정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와야 되죠. 미국보다 돈을 덜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맨날 돈 풀어서 뭐 유동성 장세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돈 안 풀고 있어요 지금. 뭐 재난지원금 조금 푸는 거 가지고 앞으로 풀고 싶어도 많이 못 푼다. 왜냐면은 그만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고령화 때문에. 금융연구원에서도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경기 지속 개선 시. 그런데 올해 매번 예측할 때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지금 다 상향 조정하고 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주식은 계속 오르고 코인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정책 때문에 올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경제 상황이 거시경제가 최우선 상황이다. 리먼 때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먼저 무너진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 나오는 건데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 자산시장 상승 요인은 저금리 때문에 상승했다. 그렇다면 하락 요인은 역시 금리 인상이죠. 근데 지표들이 여러 가지 떴고 시중금리는 이미 인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 털고 빠지고 있는데 항상 누구한테 떠넘긴다? 초보.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 자산시장 거품 붕괴는 거의 지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니까 지금은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